125번부터 또 이어갑니다. 정전 용량이 10 마이크로패럿인 콘덴서 10개를 병렬로 했을 때 합성 정전 용량은 직렬로 했을 때의 용량보다 어떻게 되는가? 자, 그대로 병렬이면 그대로 10배 해주면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10 곱하기 10을 하니까 병렬일 때는 10 곱하기 10을 해주면 되죠? 100이 되고, 그 다음 직렬로 10개를 연결하면 10으로 나눠주면 된다고 그랬죠? 10 마이크로패럿을 10개 직렬로 했을 때는 10으로 나눠주면 되니까 1이 됩니다. 1 마이크로패럿. 그러니까 병렬일 때가 당연히 요거의 100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직렬로 했을 때의 합성 정전 용량보다 어떻게 되는가? 병렬일 때가 직렬일 때보다 100배가 된다.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자, 정전 용량은 병렬로 연결하면 그만큼 늘어나고 직렬로 연결하면 그 개수만큼 나눠줘야 된다 그랬죠. 126번 전압이 200V C1이 10 마이크로패럿 C2가 5 이렇게 두 개의 콘덴서가 병렬로 돼 있을 때 그때 콘덴서 C1에 축적되는 전하 Q를 지금 구하라는 얘기죠. 전하 Q.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이렇게 여기에는 지금 10 마이크로패럿 여기는 5 마이크로패럿이 병렬로 접속돼 있고 전압이 200V가 지금 가해진 거죠. 200V. 그럴 때 여기에 축적되는 전하 뭡니까? 전하 Q죠. Q. 즉 지금 이게 C 값이고요. 이게 V입니다. V. 얘가 C1, 얘가 C2고. 근데 여기에 축적되는 전하니까 Q1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Q는 CV 이 공식을 기억해야죠. Q는 CV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축적되는 거 그만큼 10이고 또 여기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200V와 같죠. 그래서 그대로 여기 10과 200을 곱해주면 되죠. 10과 200을 곱해주면 여기에 축적되는 전압은 2000이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2000 마이크로패럿, 2000 마이크로쿨롱이죠. 전하니까. 이거는 정전 용량입니다. 패럿은. 그래서 답은 4번이 되죠. 4번. 자, Q는 CV. 여기에서의 포인트가 되겠네요. 자, 127번. 규격이 같은 축전지 두 개를 병렬로 연결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이거죠. 규격이 같은 축전지 두 개. 이거는 지금 이렇게 돼 있네요. 축전지면 이렇게 콘덴서로 표현해야죠. 길이가 같도록 표현해 줘야 됩니다. 자, 이럴 때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용량과 전압이 모두 2배가 되는 여기에 걸리는 전압, 여기에 전압이 같으니까 그냥 그 전압이 걸리고 여기에서는 축적되는 정전 용량 자체가 2배가 되는 거죠. 이만큼 축적되는 것이 병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용량은 2배지만 전압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용량은 2배고 전압은 불변이다. 4번이 답이죠. 자, 기억을 하시고요. 128번으로 갑니다. 정전 용량의 단위를 나타낸 거. 자, 정전 용량 우리가 기호로는 뭐라고 씁니까? C죠, C. 정전 용량은 C고 그때의 단위는 페럿입니다. 페럿. 이거 조심하셔야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단위 페럿은 다 맞는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에서는 피코, 나노, 마이크로, 그 다음에 여기 밀리 이런 거에 대한 것을 지금 묻고 있는 거네요. 사실상.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밀리는 10의 마이너스 세제곱이죠. 그 다음이 마이크로죠. 자, 369로 나가는 겁니다. 마이너스 6제곱이고 그 다음이 나노죠. 나노가 10의 마이너스 9제곱 369로 나갑니다. 3의 배수. 그 다음에 피코죠. 피코가 10의 마이너스 12제곱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건 맞고 얘가 틀렸네요. 그렇죠? 369만 잘 찾아도 됩니다. 나노는 10의 마이너스 9제곱입니다. 10의 마이너스 9승. 그래서 틀린 거니까요. 2번이 틀린 거죠. 129번. 콘덴서의 정전 용량을 크게 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정전 용량 관련해서는 C죠. C는 엡실론 D분의 S 있었잖아요. 요거
C는 엡실론 D분의 S 또는 D분의 A. 이건 면적이죠, 면적. 여기 금속판, 요거의 면적이 되는 거고 간격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 속에 있는 얘는 유전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 정전 용량 값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간격은 작게 하고 면적은 크게 하고 유전율이 큰 걸 쓰면 되겠죠. 간격은 작게 해야죠. 왜냐하면 반비례하니까 간격이 작으면 커집니다. 맞고요. 면적은 좁게 합니까? 아니죠. 면적에 비례하기 때문에 면적을 크게 해야죠. 얘가 틀렸네요. 그렇죠? 2번이 틀린 거네. 자, 면적 넓게 하고요. 비유전율이 큰 유전체. 그 자체가 이제 유전율을 크게 만들기 때문에 당연히 맞죠. 답은 2번입니다. 130번. C1, C2의 콘덴서를 직렬로 접속하고 직류 30V를 가했을 때 C1 양단의 전압을 구해라. 자, 이거는 직렬로 접속이니까요. 한번 그려볼까요? 여기에 지금 5 마이크로페럿, 지금 10 마이크로페럿 이렇게 돼 있고, 자, 직렬로 접속하고 여기 직류 30V를 지금 가한 거죠. 그럴 때 이 C1이죠. C1. 요 양단의 전압 여기를 V1이라고 해볼까요? 자, 전체 전압이 30일 때 지금 이 양단의 전압을 구하라고 했는데, 자, 기억하셔야 될 거는 저항과는 저항과는 반대로 계산하면 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저항은 저항이었다면 이 크기에 그대로 비례해서 여기에 전압이 걸렸지만 정전 용량은 요거에 반비례해서 걸리게 됩니다. 우리 반비례 배분 여러분 기억하시죠? 자, 전체 전압 30을 반비례 배분한다 그러면 얘네 둘이 더한 거에다가, 즉 5 더하기 10에다가 얘에 걸리는 전압은 남의 거를 가지고 여기다 적어주면 됩니다. 그게 반비례 배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가 얘에 걸리는 전압은 얘가 오는 겁니다. 또 마찬가지 얘에 걸리는 전압을 구하라 그러면 이렇게 한 뒤에 분자에는 남의 거 5가 오면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는 지금 V1을 구하는 거니까 반비례 배분 전체 30V를 더한 것분에 내 거 말고 남의 거 분자에 오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15니까 약분하면 2가 돼서 20이 되네요. 그렇죠? 20. 답은 3번이 답이 됩니다. 자, 콘덴서는 저항과는 달리 반대로 해주면 된다. 우리 합성 저항 구할 때도 반대였잖아요.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용량을 변화시킬 수 있는 콘덴서. 자, 이것도 문제를 통해서 기억을 해 두십시오. 우리 용량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건 우리가 가변 콘덴서, 변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가변 콘덴서라고 하고, 바리콘, 그 다음에 트리머 콘덴서가 있는데, 여기에서 보시면 지금 바리콘이 딱 있잖아요. 바리콘 변한다. 우리 뭐 variable 뭐 이렇게 얘기하죠. variable, 요거 변하는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변화시킬 수 있는 variable, 바리 여기서 나온 겁니다. 바리콘 콘덴서.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1번 문제를 통해서 하나 또 기억을 해두시고요. 32번 비유전율이 큰 산화 티탄 등을 유전체로 사용한 것으로 극성이 없고 가격에 비해 성능이 우수해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콘덴서. 이것도 역시 문제 속에서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전에 콘덴서 극성이 있었잖아요. 여기에서는 세라믹 콘덴서입니다. 세라믹 콘덴서. 전극 간의 유전체로 티탄산 바램과 같은 유전율이 큰 재료를 써서 극성이 없고 저렴한 특징. 세라믹 콘덴서 기억을 해 두십시오. 133번 30과 40 마이크로짜리 콘덴서를 병렬로 접속한 후에 100V를 가했을 때 그때의 전체 전하량은 어떻게 되는가? 자, 지금 요거는 정전 용량 C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압이 등장했고, 그 다음 전하량 Q를 구하라 그 얘기죠. 자, 이것들이 등장하고 있는 식을 이제 생각을 해야죠. Q는 CV, Q는 CV가 되는 거죠. Q는 CV. 일단 요것만으로는 Q는 CV가 생각이 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30과 40을 이렇게 병렬로 연결했다. 정전 용량 더해주면 되죠. 거긴 더해주니까 이 30과 40 더하면 합성 정전 용량 70 마이크로페럿이 된다. 일단 이렇게 되고요. 이게 지금 C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100V 전압을 가한 거고 거기에 전체 여기에 축적되는 전하량
Q는 CV니까 끝났네요. 70과 100을 곱하면 되죠. 여기에 이제 70이 되고 여기에 이제 100이니까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마이크로죠. 마이크로 70 마이크로니까 마이크로까지 적어 봅시다. 이렇게 표현해 보면 얘는 그러면 딱 봐도 70 곱하기 마이너스 4제곱 이거밖에 없죠. 70 나오니까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4번. 자, 이 문제에서는 포인트 이렇게 주어진 값들을 이렇게 뭐 C라든가 여기 V라든가 그다음에 Q라든가 이렇게 해서 그때 관련된 요 식을 생각해내는 게 중요하죠. Q는 CV입니다. 거기에 지금 대입만 해준 거죠. 사실상 Q는 CV. 134번 5마이크로페럿 콘덴서를 1000으로 충전하면 축적되는 에너지 물었네. 에너지. 자, 콘덴서에 축적되는 에너지 조금 특이했었죠. 중요합니다.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죠. 콘덴서에 축적되는 에너지 외우셔야 되고요. 그때 에너지는 어차피 1이니까 W는 2분의 1 QV 그리고 Q가 CV였으니까 CV를 Q에다 대입해 보면 그래서 CV 제곱도 나옵니다. 그래서 2분의 1 QV, 2분의 1 CV 제곱 이거 굉장히 잘 나오니까요. 기억을 해 두셔야죠. 2분의 1 QV 콘덴서에 축적되는 거.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5 마이크로페럿은 C를 의미하죠. C. 얘는 V니까 지금 C 값이 5 마이크로페럿이었고 V가 지금 1000이었기 때문에 Q 2분의 1 여기 CV 제곱 여기에 넣어야 되겠네요. C와 V가 주어졌으니까 여기에 집어넣어야죠. 그래서 5하고 여기다 1000을 집어넣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5 마이크로니까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제곱 그리고 V가 1000이었죠. 1000의 제곱 이건 어차피 10의 6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약분되면서 뭐 얘만 남네요. 얘만 2분의 5니까 2.5줄 1번이 답이죠. 1번. 그래서 자 콘덴서에 축적되는 에너지 W는 2분의 1 QV 그 다음에 2분의 1 CV 제곱 자 요거 외우셔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외우셔야 됩니다. 135번 정전 용량이 같은 콘덴서 두 개를 병렬로 연결했을 때의 합성 정전 용량은 직렬로 했을 때의 몇 배인가? 자, 이것도 자주 나오는 유형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병렬이면 그 개수만큼 곱해주고 직렬이면 그 개수만큼 나눠주면 되니까 우리 정전 용량을 C라고 한다면 자, 병렬일 때는 그 개수만큼 곱해주고 직렬일 때는 그 개수만큼으로 나눠주기 때문에 이것이 요거의 몇 배냐 그러면 얘를 얘로 나눠주면 되죠. 그러니까 이 C를 얘로 나눈다는 얘기는 곱하기 역수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약분하니까 2는 4, 4배가 되는 거죠.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4번. 자, 정전 용량을 우리가 병렬로 할 때는 그 개수만큼을 곱하고 그러니까 저항과 역시 반대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직렬은 그 개수만큼 나눠준다. 136번 두 개의 평행한 도체가 진공 중에 20cm 떨어져 있고 100A의 같은 크기의 전류가 흐르고 있을 때 1m당 발생하는 힘의 크기. 자, 이것도 조금 어렵지만 공식 외워서 대입해야 되는 거죠. 우리 전에 살펴봤던 대로 이렇게 평행한 전류 사이에서는 이렇게 화살표 다르죠? 다른 방향으로 흐르면 반발, 밀어내는 힘이 생기고 같은 방향으로 흐르면 이렇게 흡인력이 발생한다 그랬었죠. 그래서 그때의 힘의 크기는 단위 길이당 힘을 뜻합니다. 뉴턴 퍼 미터. 그래서 둘 사이의 거리 R분의 전류의 곱에다가 2를 곱하고요. 10의 마이너스 7제곱 이걸 기억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공식. 그래서 저 공식에 의해서 여기 R분의 두 전류의 곱의 2배 10의 마이너스 7제곱 이렇게 되니까 자, 두 전류의 크기 각각 같은 크기라고 그랬네요. 100A, 100A, 100백을 대입하고 20cm, 0.2m죠. 요 2배 해준 상태에서 10의 마이너스 7제곱 계산한 거죠. 계산기로 두드려 보니까 0.01이 나오네요.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요거 공식 그대로
그대로 대입해 주는 문제. 2번이죠. 0.01. 137번. 평행한 왕복도체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작용력. 왕복도체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작용력. 여기에서는 평행한 왕복도체. 왕복이라는 얘기는 갔다 온다는 얘기죠. 갔다가 오는 겁니다. 이 왕복이란 말 속에 방향이 들어있는 거죠. 그렇죠? 갔다 온다. 갔다가 온다. 방향이 이건 다른 방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반발력입니다. 이거 좀 거시기 하지만 같이 흡연하자. 이렇게 우리가 외우기로 했었죠. 같은 방향이면 흡인력. 같이 흡연하자. 같이 담배 피자. 옛날에는 좋았지만 지금은 안 좋죠. 같이 흡연하지만 요겁니다. 그래서 다른 방향일 때는 그러면 반발력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2번. 자, 같은 방향이면 잡아당기고 다른 방향이면 이렇게 반발력 밀어낸다는 얘기죠. 자, 정전 에너지를 구하는 시 콘덴서 용량, 공급, 전압. 자, 정전 에너지. 콘덴서에 축적되는 에너지를 뜻하고 아까 외웠던 거 공식이 나오기도 하죠. 이렇게 2분의 1 CV 제곱, 2분의 1 CV 제곱 또는 2분의 1 QV까지 같이 외워야죠. 얘는 2분의 1 QV라고도 할 수 있죠. 자, 외우는 김에 이 둘 같이 외웁시다. 우리 콘덴서에 축적되는 에너지, 정전 에너지 2분의 1 QV, 2분의 1 CV 제곱 1번이 되는 거죠. 1번 공식을 묻는 문제. 자, 외우고 가야 됩니다. 139번 1마이크로페러 콘덴서에 30kV 전압을 가해서 200오hm 저항을 통해서 방전시키면 이때 발생하는 에너지. 자, 콘덴서에서 방전을 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콘덴서에 축적된 것이 다 나가버리겠지.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 말이 좀 복잡하지만 그냥 이건 콘덴서에 축적되는 에너지를 물은 거와 같죠. 2분의 1 QV 또는 2분의 1 CV 제곱인데 지금 주어진 값이 요거 C 값 주어져 있고요. V 값 주어져 있고 뭐 저항 주어져 있는데 우리 2분의 1 CV 제곱의 저항은 아무런 의미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뭐 함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건 쓸 필요 없는 값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2분의 1 CV 제곱을 여기에서 써주면 되는 거죠. 2분의 1 QV, 2분의 1 CV 제곱. 그래서 여기에서는 2분의 1 CV 제곱이죠. 그래서 C 값은 1 마이크로니까 1 곱하기 12 마이너스 6제곱. 그 다음에 V니까 30kg, 30 곱하기 10의 세제곱. 그거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450줄이 계산기로 두드리니까 나오네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잘 보시면 그때 에너지를 물은 거니까 콘덴서에 축적되는 에너지를 구해주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2분의 1 QV, 2분의 1 CV 제곱. 140번 100 마이크로페러 콘덴서에 100V 전압을 가해서 충전한 뒤에 역시 저항을 통해서 방전시키는 에너지. 같은 유형이라고 할 수 있죠. 콘덴서 용량 여기 그렇죠. 그리고 전압 그러니까 C 값과 V 값이 주어져 있으니까 공식 뭐라고요? 2분의 1 CV 제곱 2분의 1 QV 2분의 1 CV 제곱 그대로 넣어주기만 하면 되겠네요. 자, C 값이 100 마이크로니까 100에 10의 마이너스 6제곱 2분의 1 꼭 해줘야죠. 그리고 V는 1000 그거에 제곱해서 계산기로 두드려 보니까 50줄이 나오네요. 자, 2분의 1 CV 제곱 2분의 1 QV 콘덴서에 축적되는 에너지. 축적이 돼 있으니까 그만큼 방전시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축적되는 에너지 구하라는 얘기죠. 141번 정전 흡인력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정전 흡인력 이것은 우리 정전 흡인력 그래서 이 공식 이거는 단위 면적당 흡인력을 일반적으로 의미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뭐 복잡해 보이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거는 공식으로 서로 끌어당기는 힘은 2분의 1 원래는 D2라고 할 수 있고요. 요겁니다. 결론적으로 D 값이 엡실론 2였기 때문에 그걸 여기에다 대입을 해주면 2분의 1 엡실론 2제곱이 그래서 나온 거죠. 2분의 1 엡실론 2제곱. 그리고 2는 전개죠. 전개는
전위를 거리로 나눈 값이니까 또 이렇게도 표현했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 요거 2분의 1 d 2분의 1 엡실론 2제곱 요걸 생각하시는 게 좋죠. 자, 결론적으로는 이겁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다시 한번 적어보면 이 정전 흡입력은 원래 뭐라고요? 2분의 1 d이고 d 대신에 엡실론 2를 대입해 보면 d가 엡실론 2니까 엡실론 2제곱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뭐 간격이니 뭐 전압이니 이런 것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 2가 뭐였냐면 2는 이런 전위의 어떤 거리에 따른 변화율을 의미했기 때문에 간격과 이게 전위에 해당됩니다. 요 2가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정전 흡입력은 극판 면적의 제곱에 반비례하니까 이건 틀렸고요. 그 다음에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 1번이 맞네요. 여기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고 간격의 제곱에는 반비례한다 이래야죠. 자, 정전 흡입력 조금 어려운가요? 근데 뭐 요 식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잘 나오는 편이어서 자,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죠. 여기서는 1번이 맞습니다. 자, 정전 흡입력. 방금 요거였죠. 정전 흡입력. 전압에 얘는 제곱에 비례했죠. 다시 한번 적어보면 정전 흡입력 2분의 1 엡실론 2제곱이었는데 이 대신에 2분의 1 엡실론 V를 D로 나눈 값의 제곱 이렇게 쓰니까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는 값이죠. 2번입니다. 같은 유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중요한 식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네요. 답은 1번이죠. 1번. 143번으로 갑니다. 2kV 전압으로 충전해서 2줄 에너지를 축적하는 콘덴서의 용량, 에너지를 축적하는 콘덴서 용량, 콘덴서에 축적되는 에너지 2분의 1 V와 여기는 W가 있네요. 이거는 에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자, 다시 한번 적어보면 콘덴서에 축적되는 에너지 2분의 1 QV이기도 하고 또 뭐라고요? 2분의 1 CV 제곱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다고요.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전압과 여기 에너지 주어져 있고 정전 용량 C를 구하는 거니까 즉 역시 이 식을 이용해야 되는 걸 알 수 있죠. W는 2분의 1 CV 제곱. 그러니까 지금 C를 구하는 거니까 2 곱하기로 넘어가고 V제곱은 나누기로 가니까 결국 이쪽으로 C 아닌 걸 넘겨버리면 2는 곱하기로 가고요. V제곱은 나누기로 가는 이런 문제인 거죠. 여기에 그대로 대입만 해주면 되죠. 그대로 지금 이 식과 같은 거고요. 여기에다가 지금 2주울이니까 2 곱하기 2를 해주고 V가 2kg니까 2000 있죠. 2000의 제곱 해서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10의 마이너스 6제곱 페럿 그러니까 1 마이크로 페럿 이렇게 답을 해주면 되죠. 답은 2번이 됩니다. 2번. 자, 2분의 1 CV 제곱이라는 거. 콘덴서에 축적되는 에너지 2분의 1 QV 2분의 1 CV 제곱.